첫 번째 증거는 그의 메시지 패턴이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톡이 끊이지 않았다.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심 메뉴, 퇴근 후 안부, 자기 전 굿나잇까지. 그런데 요즘 그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응, 알겠어. 고마워 같은 단답형 답변이 늘어났다. 이모티콘도 줄었다. 예전에는 하트나 웃는 얼굴을 자주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답장 시간이다. 전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답장이 왔다. 5분 이상 답장이 없으면 뭔가 바쁜 일이 있나 싶었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1시간, 2시간, 때로는 반나절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가 답장을 보낼 때 즈음에는 이미 카카오톡의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상태다. 읽었지만 바로 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 증거는 만나는 빈도의 변화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보고 싶어서라며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녀가 만나자고 하면 어디서? 몇 시에? 라고 묻는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예전처럼 정말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만났을 때의 모습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손을 잡고 걸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을 뿐이다. 그녀가 손을 내밀면 참지만 그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는 드물다. 데이트 중에도 스마트폰을 자주 본다. 미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어색한 침묵을 피하고 싶어서일 뿐이다. 세 번째 증거는 그의 SNS 활동이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올렸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랑 함께라는 태그와 함께.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진들이 거의 없다. 대신 혼자 찍은 사진들이 늘어났다.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커피 한 잔과 함께 찍은 창밖 풍경, 혼자 산책하는 뒷모습? 그리고 가끔 의미심장한 글귀들을 올린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성장은 혼자서 하는 것이다 같은. 네 번째 증거는 그의 관심사 변화다. 예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고, 그녀가 추천하는 책을 읽고,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전시회에 함께 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만의 취미에 빠져 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도 했다.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섯 번째 증거는 미래에 대한 대화의 변화다. 예전에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함께라는 말을 자주 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몇 달 후 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몇 년 후에까지 함께 상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를 피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라고 말한다. 확정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려 한다. 여섯 번째 증거는 그의 감정 표현 방식이다. FP형은 원래 감정 표현의 서툰 편이 아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요즘에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괜찮다, 좋다, 나쁘지 않다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웃을 때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웃지 않는다. 억지로 웃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증거는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다. 예전에는 그녀를 친구들에게 자주 소개했다. 친구들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그녀 안부를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어라고 간단히 답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증거는 그의 생활 패턴 변화다. 예전에는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다. 그녀가 시간이 있을 때 만나고 그녀가 바쁠 때는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한다. 헬스장에 가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녀와 만날 시간을 생각한다. 아홉 번째 증거는 그의 선물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자주 했다. 길에서 예쁜 꽃을 보면 사서 주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며 사줄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기념일에만 선물을 한다. 그것도 너무 의미가 깊지 않은 적당한 선물들이다. 열 번째 증거는 그의 질투나 관심의 변화다. 예전에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살짝 질투했다. 물론 심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신경 쓰는 티가 났다. 그녀의 일상에도 관심이 많았다. 오늘 누가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11번째 증거는 그의 잠자리 습관이다. 예전에는 자기 전에 반드시 굿나잇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피곤하면 먼저 잔다. 먼저 잘게, 좋은 꿈 꿔라고 간단히 인사하고 사라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예전처럼 잘 잤어? 하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12번째 증거는 그의 몸짓 언어다. 예전에는 그녀를 바라볼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었다. 이야기할 때도 몸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앉을 때도 예전보다 거리를 두고 앉는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그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13번째 증거는 그의 갈등 회피 패턴이다. 예전에는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하려 했다. 물론 FP형 특성상 직접적인 갈등은 피했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해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갈등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한다. 의견이 다른 주제가 나오면 너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쉽게 동의해버린다.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다. 14번째 증거는 그의 기념일 대하는 태도다. 예전에는 사소한 기념일도 챙겼다. 100일, 200일, 첫 만남 기념일, 첫 키스 기념일까지.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세심함이 줄어들었다. 기념일이 되어서야 오늘이 그날이네라고 반응한다.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대응한다. 15번째 증거는 그의 스킨십 변화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줄어들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도 약간 어색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마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다. 16번째 증거는 그의 공감 능력의 변화다. FP형은 원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위로를 잘해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예전만큼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위로하지 않는다.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같은 일반적인 위로만 한다. 17번째 증거는 그의 사진 찍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사진을 자주 찍었다.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셀카. 그리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 것도 즐거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는다. 그녀가 사진을 찍자고 하면 왜? 라고 반문한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찍는다. 18번째 증거는 그의 계획 세우기 패턴이다. 예전에는 몇 주 전부터 데이트 계획을 세웠다. 어디에 가서 뭘 할지, 어떤 맛집에 갈지, 어떤 영화를 볼지 미리 알아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만나서 정하자라고 말한다.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19번째 증거는 그의 농담이나 장난의 변화다. 예전에는 그녀만의 특별한 별명이 있었다. 둘만 아는 농담이 있었고 장난스럽게 놀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친밀한 농담이 줄어들었다. 대화가 점점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다. 마치 친구 사이로 돌아간 것 같다. 20번째 증거는 그의 배려 방식이다. 예전에는 작은 것까지 챙겼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더 입었는지 물어보고 늦게까지 일했다면 밥은 먹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세한 배려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배려는 하지만 예전처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 21번째 증거는 그의 미래 계획에서 그녀가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중에 어디 살까, 우리가 결혼하면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나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나는 이런 곳에 가보고 싶어. 무의식적으로 혼자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2번째 증거는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예전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녀에게 먼저 이야기했다.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 문제가 있어도 별일 아니야.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배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23번째 증거는 그의 친구들에 대한 태도다. 예전에는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친구들과 만나고 온 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재밌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녀가 친구들과 만나고 왔다고 해도 그래? 라고 간단히 반응한다. 24번째 증거는 그의 감정 기복이다. 예전에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웃음이 많았고 에너지가 넘쳤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다. 특별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마치 감정을 절약하고 있는 것 같다. 25번째 증거는 그의 호칭이다. 예전에는 특별한 애칭으로 불렀다.
자기야, 내 사랑 또는 둘만의 특별한 이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애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예 호칭 없이 이야기한다. 말을 할 때 감정이 빠진 것 같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FP형 남자의 이별 준비는 점진적이고 조용하다.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그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둔다. 마치 물이 얼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차가워진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는 그의 배려가 있다.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갑작스러운 이별보다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덜 아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명확한 소통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FP형 남자의 방식이다. 결국 이별을 준비하는 FP형 남자의 모습은 복잡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려 하고, 아프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배려하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진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의 이별 준비를 단순히 차가워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다. 다만 그 따뜻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